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지난달에 창원 진해 성심유치원이라는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949년에 설립이 된 곳이고요. 지역의 유아교육 역사와 주민들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원화수가 줄면서 이처럼 전통 있는 유치원도 버티기 어려운 2024년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경남의 유치원 55곳, 어린이집은 117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 감소율이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이재희 연구위원과 사라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이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저도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너무 어렵고 참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 참 리스펙한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위원님께서 혹시 자녀분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자녀가 셋 있습니다. 세 분이나 계세요? 네. 그러면은 연구위원으로서도 이 관련해서 뭐 조사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특히 뭐 오늘 보육시설 집중적으로 파볼 텐데 아마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사라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 주제를 다뤄봤는데 아무래도 저출생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또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배경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진해 유치원을 저희가 예시로 들었는데 비단 경남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절대적인 아이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제가 연구했던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약 한 4만 4천 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2022년도에 이제 3만 개가 깨진 상황이고요. 유치원 수 역시도 2017년도에 한 9천 개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8,500개 정도로 감소했고 또 2023년도에 또 줄었어요.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 띄워줬던 그 자료를 보면요, 어린이집 유치원 현황이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현황이었고 보니까 유치원이 이제 공립이 많은 것 같고 어린이집은 좀 사립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수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경남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 603곳 그리고 어린이집은 1,737곳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하는군요. 자, 현재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저는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딱 유치원과 그리고 어린이집 이렇게 떠오르고요. 네네. 자녀는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떠오르고 어린이집은 유치원 가기 전에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것 아닌가? 이 정도 차이밖에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보통 뭐 어떻게 뭐 학교에서는 구분합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관하는 기간이 다른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소관하는 기관이 다르다고요? 네, 유치원은 교육부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두 개 기관이 이제 교육부에서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달에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이제 손을 떼는 거네요. 네네. 예, 그렇게 됐군요. 네. 그걸 이제 유보통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보통 이제 현재까지는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0에서 5세 보육을 주로 담당했던 기관이고 유치원은 3에서 5세 유아교육을 담당했던 기관인데 뭐 3, 5세는 거의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동일한 어떻게 보면 유아교육 과정이 들어가긴 하는데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 뭐 선생님들의 처우나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적이 나와 있었고 그 관련해서 계속 정부에서 꾸준히 유보통합을 시도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하다가 요번에 드디어 이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관련해서는 아직도 연구 중이 있고요. 몇 년 동안 걸쳐가지고 아마 유보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유보 통합에 이제 뭐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도 좀 말이 많은 대목이 있는가 보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또 유보 통합 관련해서 짚어볼 사례가 있으면은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죠.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뭐 그래프라든지 뭐 도표라든지 그리고 좀 자료가 많을 것 같은데 화면에 나오면은 말을 맞춰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좀 종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바로 나오는데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맨 밑엔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지금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증감률을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오는데 이 증감률에 있어서 두드러집니다. 마이너스 35.1% 가정 어린이집이거든요. 감소율이 이제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왜 유독 가정 어린이집만 이럴까요? 네, 아마 아파트 단지에서 다 어린이집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보통 1층에 있는 그게 가정 어린이집이에요. 네, 예. 거기가 바로 가정 어린이집이고요. 아마 그 보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매우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다니는 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 와중에 얘가 뭐 한두 명만 줄어들어도 네,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소규모로 하는데. 네. 예. 뭐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 학부모 지원금 형태로 이제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곳이긴 한데 예. 그게 가정 어린이집은 그 타격이 매우 크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재원 예. 측면에서 보면은 예. 그러다 보니까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먼저 이제 폐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알 거고.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정 어린이집 현재 네. 타격이 가장 크다. 네. 그럼 다시 한번 그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히려 반대도 봤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61%고요. 직장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2%. 맞벌이 가정도 요즘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할 텐데 국공립 어린이집과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추세다, 플러스다. 이거는 그래도 고무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그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늘리려고 노력했고 실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통계표에서 보셨듯이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직장 어린이집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 근처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예. 애들 뭐 데리고 오고 데려가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용자 만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국공립 시설, 직장 보육 시설이 늘어난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직장 어린이집? 그게 뭐야?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 난 직장 다니는데 어린이집 없던데? 무슨 말이야? 해서 뭐 설치하는 뭐 의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는 예. 이제 직장 보육시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법에 나와 있어요. 네. 영유아 보육법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이제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이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한 1,100개 정도 있는 상황이고 경남에는 61개소 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설치 의무 이행률이 한 93% 정도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이 직장 어린이집 실태 조사를 실제 담당하고 있기도 예. 하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준에 해당되는데 설치 안 하면 뭐 페널티도 당연히 뒤따르는데, 네. 근데 그럼에도 그걸 감수하고 안 하는 곳도 있긴 한가 보네요. 네, 일단 1차적으로 페널티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업장 명단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이렇게 예. 공개가 되고요. 예. 거기와 더불어 뭐 네, 이행 강제금 혹은 뭐 과태료라고 할 수 있는 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 그렇습니까? 네, 사업장에 부과되는데 예. 규모가 크지 않잖아요. 예. 솔직히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내고 운영을 안 하는 사업장들이 꽤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도 더 걱정이 되는 건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폐원의 이 속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 추이 자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를 잡기도 했었고 역시 그 이번에 위원께서 준비한 표가 있는데요. 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봤을 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이집 수가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예. 이 수치로 나타난 거고요. 2019년도에 2,700개 정도였던 것이 2023년도에 1,900개 정도로 감소한 반면 예. 유치원은 그것보다 약간 적게 감소했죠. 거의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요. 예. 네, 상대적으로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그 유아가 다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구 변화에 약간 더 늦게 그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적게 감소하긴 했고 또 공립이 상당히 많잖아요. 아마 병설 유치원은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수 감소가 약간 완만한 형태로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가는 애들 자체가 이 수 자체가 줄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원화수로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어린이집 현원 역시나 2019년부터 보면은 급격하게 줄는데 19년은 9만 대인데 2023년 지난해가 6만이 깨졌네요. 네, 4만 명이 거의 이렇게 보면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너무 충격적이죠. 예, 유치원 원화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차이가 적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는 하락세가 보이네요. 네, 10,000명 정도 줄어들었고 보시면 그 유치원 수랑 비교해 보시면은 그 감소세를 예. 원화 수가 훨씬 더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설 유치원은 애들이 없어도 못 없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충원율은 낮는데 운영을 계속하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앞서 원화수도 그렇고 유치원 수, 어린이집 수 그 감소세를 보여드렸는데 그 전국에 있어서도 유독 경남이 좀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죠? 네, 경남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아마 전국 출산율을 보게 되면은 광역시 제외하고 경기도 전북 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 경남이더라고요. 0.8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덧붙이면 지금 청년 인구 유출은 또 경남이 전국 1위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통계청에서 확인했더니 네, 16,000명 이상이 예. 매년 경남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제가 짚었을 때는 그 청년 중에 여성이 나가는 그 비중이 높았는데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나가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는 계속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럼 반면에 좀 다른 데는 어때요? 여기는 좀 다른데 경남과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다시피 이제 세종 세종. 네, 유일하게 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청년 예.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 여기에 따라 뭐 영유아 수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예. 유치원 어린이집도 같이 예.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경남에 이제 계속해서 영유아 수도 줄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도 줄고 그리고 유치원까지 좀 감소하는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생률이 이렇게 계속 저조하다 보면은 유치원 어린이집 다 공급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대로면은 제가 또 한 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올해 2월 기준 4세부터는 2만 명대가 무너졌다 그러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10% 안팎씩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유아 인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화면대로 보자면은 앞으로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수가 줄고 있다 이게 아니라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네,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기사에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게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라지는 곳이 꽤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공립도 사라지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네, 폐원으로 인한 학부모 피해가 계속 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그 잠시 쉬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까지 휴원은- 포함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 휴원하고 있는 기간은 제가 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실제 네, 운영 안 하는 곳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유치원이나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 정부 지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 우선 저희가 이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 보면 향후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수 추입니다. 이건 좀 어떻게 다시 한번 해석하면 될까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전국이랑 경남이랑 화면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이랑 합쳐가지고 네. 기관수를 세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예요. 그래서 예. 2022년도에 약 4만 개 정도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예. 미래 영유아 수를 예측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수가 어떻게 변할까를 예. 예측한 자료인데요. 예. 2028년도에 전국 기준으로는 약 3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2,800개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이제 향후 5년 안에는 1,800개, 900개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은 이제 2027년 되면 2,000선이 붕괴가 되고 네. 그리고 전국 평균 대비 1%포인트 정도가 우리가 좀 증감률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소 쪽으로요. 네. 야, 그리고 앞서 제가 했던 말이 이제 정부 지원이 뒤따르는데 유치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혹자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출생률이 저조하니까 애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없어진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그럼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폐업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과정이 정부 지원도 있기도 하고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희망하는 그 원장님들도 꽤 너무 힘들고 운영이 네. 어렵다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예. 있는데 절차가 또 까다로우니까 예. 네,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좀 까다로운데요, 절차가? 네, 일단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신고는 2개월 전에 해야 돼요. 그리고 폐원 사실을 학부모하고 교직원한테 알리고 그리고 그 지금 다니고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이 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예. 옮겨가야 되니까. 옮겨가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또는 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것으로 연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모두 다 해결된 다음에 이제 예. 폐원을 할 수 있고요. 유치원은 좀 더 까다로워요. 그리고 유치원은 이제 교육청에서 주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예. 교육감의 승인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폐원 전에 일단 교육청에 알리고 학부모 동의도 받아야 돼요. 보통 한 3분의 2 정도의 학부모가 동의를 하게 되면 폐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또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재원하고 있는 유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 유아들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옮겨간 이후에 이제 폐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그 시설 수가 줄고 있어서 네, 폐업하는 곳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참 어렵겠다 그 걱정도 미리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폐업하면 끝이 아닌 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조리사, 뭐 교사 선생님 그리고 운전기사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런 고용 문제에 대해서 고용 불안에 대해서도 좀 동시에 짚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생각보다 예. 그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많거든요. 네,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교사, 조리사, 운전기사, 또 교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방과 후 돌봄 전담사, 그리고 특성화 교사 뭐 이렇게 연계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고요. 예.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일자리가 없게 되면은 이제 뭐 경남을 떠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또 단순히 실업 문제를 넘어서서 이 영유아 인프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특히 이제 결혼한 부부 혹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예. 이 지역에서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 네,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인구 유출은 더욱 심화될 거고 뭐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연달아서 이제 폐원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빈집도 늘 것이고 네. 청년도 없고 지역 소멸 가속화만 앞당기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반면에 그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같은 거 보면은 뉴스 보면 막 줄 서서 학부모들도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그런 광경은 이제 앞으로 좀 사라지긴 하겠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예.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예. 오히려 이제 양극화가 심해져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인구가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치원, 좋은 어린이집이 있는 곳에 실제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강남, 서초, 뭐 판교 이런 좋은 지역은 뭐 500일 이상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대기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1년 넘게 기다린다고요? 네. 근데 반면에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지역, 특히 우리 지역에 농어촌 지역이 많습니다. 네. 예.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도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겠네요. 또 네. 지역에서도 도심으로 나가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또 경쟁이 빡빡한 곳은 또 그렇게 계속 빡빡하고 근데 그걸 가더라도 거리도 멀고 맞아요. 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 제가 GIS 분석을 해서 실제
아이가 거주하는 곳이랑 유치원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예.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보 기준인 600m랑 6km랑 이렇게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농촌 지역이랑 그리고 도시 지역이랑 나눠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 결과 이제 경남 기준으로는 예. 600m 내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네, 유아 비율이 85%인 반면 예. 농촌 지역은 25%뿐이 안 됐고요. 6km 즉 이제 차량 운행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어쨌든 도시는 거의 대부분 차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접근 가능했는데 이제 농촌 지역은 약 25%의 아이들이 차량으로도 예. 예, 유치원 어린이집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청년이나 젊은 부부 입장에서는 뭐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이런 의료 시설이 주변에 있는 것도 구비가 돼 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돌봄 인프라가 주변에 갖춰져 있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출생률이 저조하다, 뭐 출산 장려책을 낸다. 이게 와닿지 않겠네요.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은 이상 어떻게 출생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없는 지역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이고요. 지금 이런 경우가 앞으로 더 늘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아마 예. 이게 2022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심각했던 지역이 합천이랑 의령 지역이 유치원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꽤 면적이 넓더라고요. 각각 이제 인구 소멸 위험 1위 지역과 그리고 인구수가 가장 적다는 그 두 지자체를 짚어주셨네요. 네, 정부가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뭐 수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내용도 확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렸던 자료만 보더라도 그 성과를 바로 확인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육아 정책을 연구해오신 전문가시잖아요.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너무 이런 자료만 보고 좀 급하게 왜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따지는 겁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저출생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서 상당히 이제 이 숙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전과는 달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인생에서 이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생각하지 않고. 예.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집값 문제, 사교육비 문제까지 같이 결부돼가지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이제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돈을 많이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제가 그 인프라 연구에서 봤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예. 0~2세에서 이제 3~5세랑 그 기간 이용률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먼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 뭐 강남이랑 뭐 예. 대구 수성구 이런 예, 쪽으로 이제 몰려가는 현상이 계속 발견돼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건지 고민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뭐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지역 소생 연구소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생 연구소로 저희가 이어가서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재희 연구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파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